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후 9시 1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그냥 긍정적인 분위기에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바닥 확인했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예. 미국 증시 기술적인 내용 좀 간단하게 보시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미국 증시 나스닥 조기 마감하긴 했지만 이렇게 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고 특별히 아직까지 뭐 어떤 위험한 신호는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녹화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증시가 좀 출렁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어, 약간의 경계할 점은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지금 조정이 한번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낙폭을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던 이 낙폭을 극복하는 과정 중이죠. 그죠? 극복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서 고점이 턱 하고 낮아지면은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추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자리는 조금 관심 집중해서 볼 자리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꺾이면 중장기적인 추세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좀 할 때긴 한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좋다. 아직까지는 매수. 아직까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시점. 네, 하방 베팅에 대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인데 이런 자리에 저항을 인식하고 아래쪽으로 빠진다는 신호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 아직까지는 좋다. 미국 증시의 건강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지금 현재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매수 대응이 가능합니다. 매수 대응이 정석입니다. 한 번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빨리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저항으로 인식되면서 쌍고점이다 혹은 이렇게 다중 고점형이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장기 추세가 좀 꺾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뭐 사실 특별히 더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대해서는요. 뭐 그리고 제약바이오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죠? 예. 반도체가 그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게 지난주 일들이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AI 테마와 반도체가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고 그 틈을 타서 긍정적인 분위기는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는 있으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업종별 순환매 차원에서 제약바이오가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뭐 AI 테마가 쉬어가고 있는 사이에 지금은 대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장.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오늘 한국장에서도 나타났죠. 그죠? 눌림시 매수 관점이 정석입니다. 물론 뭐 지난 차트를 보면은 몇 년치 저항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신고가라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변동성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변동성 추종하는 ETF입니다. 변동성 추종하는 ETF 이거야말로 이제 올해에 있었던 일들을 좀 잘 설명해 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제 관점에선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그죠 시장이 많이 빠지고 나서 지금까지 변동성이 매우 안정적으로 쭉쭉쭉쭉 장기간 이렇게 빠지면서 시장이 안정이 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그죠 너무 급하게 내려왔고 너무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그죠 시장이 그만큼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평화롭게 급하게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 변동성 지수라고도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최근에 뭐 이렇게 다중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깨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이 자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 어쨌든 이 네, 아직까지는 어쨌든 좀 이 시장이 좀 더 조정의 기운이 나타날 수도 있는 뭐 그런 때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표현을 뭐 이런저렇게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장의 중장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될 가능성도 있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요. 일단은 근데 매우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죠? 예, 매우 급하게 40에서부터 뭐 32까지 매우 급하게 내려왔고 다만 얘가 너무 최근에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너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쯤 튀어오를 수 있죠, 그죠? 한 번쯤 튀어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긴 해야 되겠으나 어쨌든 그죠? 아직까지는 시장의 긍정론이 베이스입니다. 긍정적으로 좋게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고점은 베이스로 깔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근데 이렇게 좀 튀어 오르거나
이 자리 부근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아직 완벽히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불안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변동성이 이렇게 뭐 조금 튀어오른다라고 해서 이거를 불안하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훅 튀어오르면 반등시 매도 전략, 얘는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베팅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아무튼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저점 자리들에 걸쳐 있다. 중요한 지지선 부분에 걸쳐 있어서 이 자리 좀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뭐 조금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은 좀 있긴 있으나 긍정적으로는 보자. 매수 대응이 기본이다. 변동성은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죠. 특별한 문제 없이 일단 미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간단하게 봤고요. 지금 현재 그죠?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 S&P와 나스닥 보시면 선물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S&P가 0.59%, 나스닥이 0.8% 정도 빠지고 있는데 분위기가 결코 이게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뭐 일부 뉴스에서 보니까 뭐 일본의 금리가 치솟고 있다, 뭐 일본의 긴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금리가 치솟고 있다, 일본의 금리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다라고 뭐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30년물 미국 30년물 채권인데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채권이 빠지고 있죠. 채권이 지금 30년물 채권인데 지금 상황에서 0.48% 빠지는 거면은 좀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뭐 완전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 적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빠지는 것과 채권이 빠지는 거 이게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어쨌든 채권 시장의 어떤 그런 문제가 주식 시장에 약간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그림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뭔가 일본의 금리 뭔가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그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30년물 채권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런 부담으로 주식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이 정도 빠지면 한 번은 매수 대응이 정석이다. 일단 아직까지 긍정론로 보자 이거고요. 이 채권 시장은 근데 지금 보시면 좀 그렇죠? 채권 시장은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면 이거는 여기 바닥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상승하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상승하고 이게 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해버리면 여기가 고점이 되고 여기가 고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쌍고점 혹은 여기까지 보면 좀 크게 보면 삼중 고점 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올라왔어요. 이 자리를 찍고 나서 탁 올라온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일주일을 옆으로 버티다가 마지못해 올라온 거죠. 마지못해 올라왔는데 이것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여기서 빠진다면 채권이 한동안은 어쨌든 채권의 상승 탄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자리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면 다시 채권에는 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이밍이 채권 시장의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이나 주식 시장의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을 좀 결정하는 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큰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잘못될 수도 있는 때입니다. 다 본 것 같고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그죠? 달러 강세로 한번 전환이 될 것 같긴 한데 예.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냥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금값은 뭐 그냥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쪽에 저항들이 있지만 이런 저항들 잘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 일단 금값은 계속 올라가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금값은 지금 60일선도 터치 안 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조정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 본 것 같아요. 넘어가고 한국 증시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런 모습이죠. 오늘도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그죠? 제약바이오가 뭐 모든 종목이 다 강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했고 2차전지도 에코프로 친구들이 강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좋았던 거는 뭐 물론 미국 증시가 좋았던 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 뭐 정부의 코스닥 기대감, 뭐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요즘에 어쨌든 반도체가 코스피의 주력인데 그 어떤 그 대장인데, 어쨌든 그죠. 뭐 구글이 오르고 엔비디아가 오르고 뭐 그런 사이에서 좀 미국 증시도 조금 잡음이 좀 있으니 한국 증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요즘에 힘을 좀 잃고 있는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하긴 했지만 지금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 상승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가 조금 차별화가 이틀째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코스닥은 계속 좋습니다. 코스피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죠?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다 매수 대응이 정석입니다. 다 매수가 정석이긴 한데, 근데 일단 그 약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고점이 네 번에 걸쳐서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죠? 물론 하방 경직성도 어느 정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근데 코스피는 힘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매수 대응을 한다라면, 내가 어떤 지수 플레이를 하신다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집중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코스피는 이제 어쨌든 이게 한 번 빠지는 거는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데, 이 정석이긴 한데, 여전히 정석이긴 한데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부담 때문에 솔직히 그 이런 상황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일단 내일 하방 베팅도 한 번쯤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직 풋옵션들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방 베팅을 한다라고 해서 사실 뭔가를 기대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코스피는 그냥 뭐 지금은 그냥 관망하면서 그냥 뭐 대응을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석은 어쨌든 이제 매수 대응, 지금 이렇게 5일선 밑으로 한 번쯤 빠질 때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데 21선도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 배팅도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단타 정도는 뭐 칠 수는 있어 보인다. 근데 그죠? 풋옵션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방 배팅을 할 그렇게 자신 있는 타이밍도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거예요. 코스피는 그냥 뭐 약간 견눈질로 크게 관심 안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사실상 이 정도면은 뭐 신고가는 아닌데요. 엄밀히 따지면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신고가 랠리로 일단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신고가 랠리가 진행 중이고 할 생각이 있다. 신고가 랠리, 간다.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가 전고점입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저항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아직까지 넘어간 게 아닙니다. 물론 고점은 잠깐 높였을지 모르나 이 자리를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여기가 박스권 상단, 여기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니까 주식 한번 팔자. 지난 한 2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 한 번쯤 차익 실현, 한 번쯤 주식 좀 팔고 가자. 요런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 코스닥은 뭐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한 번쯤 훅 5일선 부근으로 빠진다면은 한 번쯤 이거는 매수하는 게 일단 정석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시장에서 갑자기 너무 큰 악재가 나와갖고 시장이 통째로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일단 뭐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뭔가 미국 증시가 빠지거나 해서 억울하게 코스닥이 한 번쯤 아래쪽으로 훅 빠진다면은 그런 거는 여기 이 고점 돌파를 위한 도전 중에서 이 잠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니까 매수로 대응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그죠? 지금 최근 변동성을 고려하면 이건 옳은 게 아니라 말씀드리고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좋다 말씀드렸죠. 반도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친구들이 어쩌면 지금이 좀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이 매매하기 좋은 때일 수 있어요. 뭐 솔브레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10몇 프로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쪽도 반도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한 번쯤 뭐 매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좀 투기적인 성격이 좀 있긴 하죠. 제약바이오 같은 게 하루 이틀 정도 급등을 빵 해버리면은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왔다가 뭐 나중에 가고 또 이런 경우 제약바이오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2차 전지나 반도체 친구들이 또 강할 수도 있다라는 점, 코스닥 시장 내에서 순환매 같은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테마인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그렇게 뭐 시장 분위기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순환매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떤 뭐 하방 베팅 그런 이야기는 지금 드리지 않고 있죠, 그죠? 예. 아직까지 어쨌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다만 코스피는 힘이 좀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코스피 하방 베팅 하실 분들은 이제 나중에 풋옵션들 잘 보셨다가 풋옵션들이 조금 더 기운을 차리면 그때 하방 베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방 베팅은 좀 늦게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싶고, 환율은 뭐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75원을 결과적으로 넘어갈 것 같긴 하네요. 그죠? 환율이 75원 넘어가면은 이제 신고가 랠리라 갖고 한국이 조금 이 흐름이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아무튼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죠?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게 됐어요. 하방 베팅 하기에는 좀 시장 분위기가 좋고, 상승을 보기에는 저항들이 막혀가지고 움직임이 둔화가 됐고,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데,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대응하기 애매한 그런 때가 됐어요. 하이닉스가 조금 강하긴 하네요. 그죠? 하이닉스가 확실히 강하긴 강한데, 아무튼 뭐 요즘에 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가 그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고 이러니까 대형 반도체가 예전과 같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뭐 좀 그렇게 뭐 좋은 대안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전 같지는 않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코스닥 집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 말씀드렸고 다른 나라들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그 달러 엔 환율이죠. 일본 엔화 환율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금융시장이 좀 지금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뭐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엔화 약세. 요거 엔 캐리 트레이드 활성화 시키는 거고, 방향성이 아래로 가는 건 엔화 강세. 뭐 일본의 금리가 올랐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엔화 강세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 지금 엔화 자리가 그 안 그래도 무거운 저항 부근이긴 합니다, 그죠? 이런 정고점 자리 부근이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거나 혹은 뭐 한 번은 꺾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이 엔화가 강세가 나타날 때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자주 있긴 있습니다. 이거 좀 엔화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엔화의 변동성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좀 잘 보자 말씀드렸고, 유럽 증시도 지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죠? 독일 증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특히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지금 깼다가 기사회생한 거거든요. 기사회생 했는데 반등이 얼마 안 나왔어요. 추세적으로 좀 죽을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불안합니다. 그죠? 독일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상승 탄력이 좀 약하죠.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얘도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 아니야? 혹은 이렇게 쌍고점 만드는 과정이 아닌지 가벼운 경계는 필요합니다. 일단 근데 긍정론이 베이스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그죠? 조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그러니까 불안한 때라고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다중고점형 만들어지면서 추세적으로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좀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기 때문에 코스피처럼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런 힘 자체는 남아 있어서 일단 좀 애매한 때긴 합니다.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 좀 내용 보고 앞으로 좀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